유영란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전주 제일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어쨌든 저도 정읍의 자랑이니까, 그죠? 제가 고향이 또 전라도니까, 그죠? 저는 오늘 정말 기분이 째지게 행운이 저에게 가득한 날인데 혹시 리더님들 어떠세요? 좋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기적같이 만났어요. 제가 어제 강의 준비하고 피곤해서 기차에서 잠이 든 거예요. 구두 벗고 캐리어에 발 올리고 옆자리가 마침 비었길래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데 눈을 딱 떴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기차가 문이 열렸어요. 신발을 벗었잖아요. 가방도 막 널브러져 있고. 근데 뒷분한테 여기 어디예요? 전주예요. 신발 가슴팍에 들고 가방 들고 맨발로 복도를 뛰어가서 맨발로 점프했더니 눈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갈 뻔했네, 정원 갈 뻔했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기적같이 만난 거예요.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졸다가 지나친 적이. 그래서 알람을 막 여러 개 맞춰놨는데도 제가 진동을 해놔가지고 제가 못 들어가지고 정말 10년간 웃어있습니다. 내려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아마 뒷분이 이상한 여자라고 지금 뛰어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행운을 오늘 로또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서 제 시간에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정말 시작합니다. 네, 시작할 준비 됐나요? 네. 아마 이 시간이 저를 처음 뵌 분도 계시고 이제 기존에 우리 많이 만났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을 딱 2달 뒤면 10년입니다. 네, 9년 10개월을 진행을 했고요. 처음 5년은 부업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영업자였고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투잡으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제 전업한 지는 한 4년 8개월,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을 9년 10개월째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서울로 취직을 했죠. 괜찮죠? 여러분들 왜 전주에 계세요? 서울로 오셔야지. 저에게 전주도 대도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출세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서울로 직장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이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난 여기에서 버티면 돼. 그러면 애들 학자금도 나온다고 했고 병원에서 그 다음에 노후도 다 준비됐을 거고 나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집도 장만할 거고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집도 장만할 거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그 꿈을 안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 눈이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직장에서. 직장 선배들의 삶이 제가 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퇴직을 앞둔 간호부장님이 다시 요양병원에 다시 노인병원에 55세 57세의 나이로 또다시 재취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었구나. 나는 또다시 노인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취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 이렇게 오히려 대출이 늘어나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오히려 나보다 대출이 더 많은 그 선배들을 보면서 아, 돈은 차라리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아니라 짧게 빨리 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직장은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저희 아빠 공무원이거든요. 딱 3가지 직종밖에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 뭐 특별히 꿈도 없었겠죠. 어릴 때도. 그래서 짧고 굵게 가기 위해서 저는 자영업을 선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55세, 60세 혹은 내 직업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이후에 퇴직 후에 여러분들은 지출만 있을 상황이잖아요. 소득은 없고 혹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막 우울해요? 손 올라오래요? 입도 나는 거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그때 신규 간호사 때 저를 30년 뒤로 갔다는 거예요. 23살 때
30년이 뭐야? 한 35년 뒤에 저를 상상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게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구나 하고 제가 직장을 또 다른 기회를 찾았잖아요. 지금 여러분도요. 지금 내가 30세면 나를 65세에 갖다 놓으셔야 되고요. 내가 40세면 75세에 나를 갖다 놓으시고 내가 뭔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65세, 75세 때는요.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갖다 놓으셔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퇴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다른 기회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뭘 선택했다고 했죠? 짧고 굳게 벌기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제가 2006년도에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영업이. 그렇지만 뭔가 제가 처음에 이제 모유 마사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12년을 진행하면서 정말 한 20억이라는 돈을 제가 벌었어요. 혼자 자영업을 하면서 엄청난 돈이죠. 제 계산으로는 매달 1,000만 원씩 모아서 한 10년 하면 내가 얼마예요? 10억 이상이 생기잖아요. 나는 그래서 10억을 내가 만들고면 나는 평생 그 돈으로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죠. 제가 사업이 잘 됐던 게 제가 노력해서 그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건데 시대를 기가 막히게 잘 탔더라고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10억, 20억, 30억이 벌어져요? 혹시 나 60, 50, 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돈이 만들어졌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개인이 노력해서 10억, 20억을 벌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대를 잘 타면 그런 돈을 벌어지더라고요. 자 보세요. 제가 만났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제가 모유수유 마사지를 2006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황금 돼지띠에로 어마어마하게 결혼하는 커플 헤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도 다 결혼했어요. 그때 결혼해서 나야 애가 뭐 황금 돼지띠여가지고 뭐 천재가 나온다 뭐 똑똑하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잘 산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애 하나 있는 분은 어때요? 바로 연달아서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이때 낳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내년으로 생각했던 분은 어떻게 해요? 먼저 애 먼저 낳자 해가지고 2006년도에 다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6.25 사변 이후에 가장 많은 베이비가 태어났죠. 그럼 어때요? 대학 가기 제일 두분한 게 2006년에 그죠? 그러면 엄마들이 남들보다 똑똑해야 되니까 뭘 했겠어요? 과외도 시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생아한테 모유를 먹이면 천재가 된다고 했어요. 어디서? 인터넷에. 인터넷에 천재가 된다. IQ, EQ 올라간다. 뭐 분유보다 101가지의 좋은 점이 있다. 모유가 엄마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분유를 먹이면 새엄마다. 모유 먹여야 된다. 모성애가 약한 거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분유 먹이면 가방이 커요. 모유 먹이면 어때요? 이것만 들고 다니잖아. 모유 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숨길 수가 없이 모유를 먹여야 되니까 모유는 먹이고 싶은데 우리 왜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남성분들도 아내가 있잖아요. 모유가 마음대로 나와요? 아프고 고장나고 안 나오고 그죠? 막 이런 또 용폭 폐이게 생긴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으니까 안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통 한 번 해결이 안 되고요. 너무 좋은 게 한 번 우리 10번 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한 번 가는데 8만 원이에요. 한 10번 와야 되면 얼마예요? 거의 80만 원 쓰고 가는 거예요. 아니 80만 원 쓰고 천재 된대잖아요. 그죠? 엄마도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리고 몸조리할 때 가장 뭐가 많아요? 현금이 많아요. 애 낳았다고 시어머니 돈 줘, 친정엄마 돈 줘,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오는 거예요. 또 자, 이게 1차적으로 저를 도와준 거고요. 자, 두 번째 시대는요. 그래서 자영업을 했고 이게 28살 때 막 마사지 시작할 때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가 등장해요. 네이버에 유경란의 손기술은 대박이다, 신의 손이다, 뭐 저시천장까지 뻗친다,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방이다. 전주에서도 제가 부천에서 했는데 강남에서도 막 오기 시작을 해요. 또 하필이면 이때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게 혁명이에요, 혁명. 어떻게? 조리원 엄마들이 톡을 묻죠. 유경란한테 갔다 와봐.
30명 톡방에 갔다 오고 얘기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그 30명이 다시 와. 한 명이 갔다 오고 나서 저에게 구정 광고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다 방문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시대가 저를 제가 오픈 딱 하자마자 황금 돼지띠가 되면서 착착착착착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서 제가 어때요?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올해 추석 때 친정에 처음 와봤어요. 명절에 한 번도 추석 설 연휴 때 친정을 와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결혼하고 돈 버느라 와본 적이 없어요. 차라리 돈을 내가 보내주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왜? 난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데 그죠? 내가 갔다 오는 것보다 차라리 100만 원을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사실은 50만 원 드리고 50만 원 제가 챙겼어요. 그게 저한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또 안 가버릇하니까 귀찮고. 그래서 제가 이번 20년 만에 처음 오면서 아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저를 도와준 거예요. 괜찮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많이 벌면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혼자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로 앉아 있었냐면 애기들만 기저귀 발진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저귀 발진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치질 방석을 제가 깔고 항상 마사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야 되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돈은 내가 버는데 난 돈 쓸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만 써요? 가족들만 쓰는 거예요. 처음에 괜찮았어요.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아, 가족을 위해서. 이건 돈 왜 벌어요? 자식을 위하고 남편을 위해서 벌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에요. 나중에는 막 독이 올라가. 온기가 막 올라가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이러는 거 아닌데 하면서 갑자기 뭐 화가 나요. 그래서 저는 본인을 위한 꿈, 나한테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있지 않고 가족을 위한 희생하는 사랑은요 길게 못 갑니다. 저도 딱 5년 지나니까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무슨 돈 버는 기계야? 또 시작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손님들은 저를 다 부러워요. 뭐예요? 한 사람당 8만 원이야. 다음 사람 대기하고 있어. 원장님 하루에 몇 명 하세요? 저 오늘 15명 했어요. 12명 했어요. 막 이러고 돈이 많아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어때요? 우울해. 남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내 마음 기저귀 발진해. 밥도 못 먹어. 막 산모들 어때요? 산후 우울증에 무슨 말만 하면 울어 삐져. 막 인터넷에 막 글 써. 막 악플 써. 막 이러니까 비유 맞춰야 되부터 너무 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나 지금 5년 했는데 안 행복한데 10년 뒤면 행복해지나? 저는 자꾸 습관이 저를 막 10년 뒤에다 갖다 놓고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35년 뒤에 유경단으로 데려다 놨다고 했잖아요. 또 이제 데려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괜찮아지나? 5년 뒤에 괜찮아지나? 그때는 나 젓가락질도 못하는 거 아니야? 마사지 많이 해가지고 나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그때 어떻게 되면서 계속 저를 타임머신으로 제가 미래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아는 직장이 딱 3가지잖아요.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이잖아요. 공무원은 아빠가 평생 가난하게 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2번째 직장은 회사원. 대기업을 들어갈 머리가 안 돼. 공부가 안 돼. 그리고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큰 돈 안 되잖아요. 3번째 자영업이에요. 근데 내 몸을 써서 하는 자영업으로는 제가 안 되는 걸 이미 깨달은 거예요. 행복까지 갖다 줄 수 없는 걸 알았고 시간이 없고. 그래서 뭘 파는 걸 해야 되겠다. 칼국수를 팔까? 칼국수 배우는데 김치가 1,000만 원. 칼국수 끓이는데 1,000만 원. 전화 다 해봤어요. 뭐야? 칼국수가 2,000만 원이고 기술을 배워서 또 보증금 내야지. 뭐 해야지? 한 1억은 있어야 되겠어. 이것도 안 돼. 팥빙수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딱 나올 때 설빙 전에 딱 나올 때예요. 그래서 그럼 뭐 팥빙수를 팔아볼까? 옷을 팔아볼까? 엄청 전화 많이 해봅니다. 제가 또 다른 걸 찾기 위해서. 근데 답이 안 나왔는데 그럴 때쯤에 저에게 유산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뭔가를 미래를 나를 데려다 놓고 뭔가 삶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니즈가 막 있어야 그런 것도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편해. 여러분 난 지금 편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속네. 저희 파트너들 막 손 들어요. 편안하면 안 돼요.
해야지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큰 돈을 한번 벌었어요. 기회를 잡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이제 드는 생각이 돈은 꼭 이렇게만 벌어야 되나?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예요? 저는 뭐 투자도 할 수 없고 플랫폼 비즈니스도 몰랐으니까 아까 뭐예요? 물건 파는 자영업을 해보자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PPT 다 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게 이제 우연찮게 아이가 비염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할 때 변비, 비염 막 이런 것들 제가 또 만성피로 이런 것들 있을 때 제가 유산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항상 저는 미래에다 갖다 놓는 게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들었던 생각이 내 소득은 결국은 끊어져. 여러분들 소득 안 끊어지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끊어지시는 분 없죠? 다 끊어지죠.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여러분 소득은 끊어져요.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저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왜? 마사지도 결국은 어때요? 끊어져요. 왜? 매스컴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결혼 안 한다, 애기 안 난다, 그죠? 근데 제가 마사지 샵이 계속 되려면 확률이 너무 어려워요. 왜? 마사지 오는 손님은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한 사람 중에 애를 낳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분유 안 먹이고 모유 먹이는 사람 중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모유 먹이는 사람 중에 모유 유방이 고장 나야 되고 안 끊고 모유를 고쳐서 먹이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출장을 안 해주니까 영하 20도에도 나와서 받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는 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저한테 오기까지가.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는 어때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그죠? 다 어때요? 우리가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사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왜? 지금은 제가 직업이 있고 뭔가 원장이고 직업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귀담아 내 얘기도 듣고 혹은 귀담아 듣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죠. 거절을 해도 내 마음이 상처가 안 받아. 열의 아홉은 거절합니다. 리더님들 반드시 거절해요. 그래서 미팅 나가실 때는 거절한다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대신에 우리 최은정 리더님처럼 무슨 생각하시면 되냐? 넌 10번짜리야. 너는 20번짜리야. 너는 1번이면 되겠어.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음이 상처가 안 받으려면 제가 잡이 있을 때 내 남편이 소득이 있을 때 내가 밥 먹고 살 때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 하는 동안에 기필코 내가 길어봐야 모유수유 시장이 5년일 것 같은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멋지게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유산화를 시작할 때가 마사지 8년 차였는데 그때 이미 젓가락질 못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명 이상씩 모유수유 마사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모유가 가슴이 말랑말랑하지만 애기 낳아서 전몸 살려면 가슴이 어때요? 돌덩어리. 돌덩어리를 이 두 손가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 짜내야 되는 거예요. 짜내면 1시간 뒤면 또 땅땅해져요. 30분 뒤면. 계속 이게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오늘 풀면 내일도 또 애기 나서 와, 또 다른 사람이 또 애기 나서 와.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손가락이 쉬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러다가 진짜 나 장애인 되겠다. 그 웃으세요. 그땐 진짜 젓가락질도 못하고 생선도 못 발라주고 전화도 잘 못 받고 드라이도 못하고 머리도 감기 힘든 상황이고 굉장히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뭔가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파는 걸 하려고 했더니 많이 벌어야 500에서 1000원 잘 돼요. 근데 저는 이때 마사지로 순수익 2천만 원 순수익 2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이 사업이 무한소득인 거에 저한테 관심을 줬거든요. 무한소득.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금 아직 퇴직 많이 남았죠. 지금 여러분들만 지금 힘들고 뭐해도 버티고 지금 만드셔야지 더 시간이 지나면 60세 넘어서 시작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유산화를 만난 거예요. 자, 유산화는 우리 미생물학자, 우리 구글에 찾아보시면 미생물학자라고 나옵니다. 창립자가 세포면역학 미생물학자예요. 이분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유산화를 제품을 드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지만 본사에 가서 이 회사는 30년 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 회사 창립자분, 유산화의 비전을 창립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유산화의 비전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을 만드는 것이에요. 건강한 가족을. 자,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고 싶으세요? 네. 또 어쩌면 그것은 너무 높은 목표처럼 들리겠지만, 그죠?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유산화가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야, 그죠?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대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뭘 갖고 있대요? 과학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 있는 회사인 거죠. 약으로도 안 되는 거를 유산화의 기술력으로, 과학력으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념은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실천하나 안 하나가 너무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미국을 가기 전에는 그래 좋아, 다 니네 좋은 얘기 써있어.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메시지 왔죠? 네. 자, 이념에 맞게 이 회사가 사람, 지구, 제품을 생각하는 유산화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념을 봤을 때 지구까지 생각해, 그냥 나만 생각하지,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를 실제로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유산이 멀지면 이런 통 다 바꾼 거 아시죠? 네. 7월 달에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바꿨습니다. 왜 바꿨어요? 지구 때문에 바꿨어요. 근데 결국은 지구가 건강해야 또 누가 건강해요? 우리가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가 그거를 돈을 들여서라도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또 어때요? 통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뜯어지는 테이프도 어때요? 잘 뜯어져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회사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나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는 돈을 받을 거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돈을 이만큼 주겠다고 했다고 어떻게 해요? 확 줄여요. 그게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유니시티라는 회사는 그 소득을 주는 것을 변경했죠. 변경해서 다이아몬드들이 한 명 남고 다 나갔어요. 매출이 3분의 2가 날라갔어요. 그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가 우리하고 얘기한 거, 명시해 놓은 걸 지키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이 유산화라는 회사는 그걸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통을 다 변경을 했습니다. 자, 또 이 회사는, 자, 여러분들 가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세요. 자, 직접 가서 보니까 유산화 전경이에요.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솔트레이크 시티는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많이. 근데 나무는 심어야 돼요. 그러면 비도 잘 안 오는데 물을 갖다가 많이 나무에 주면 지구를 아끼는 거예요, 안 아끼는 거예요? 물을 엄청 자원을 많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물을 25%만 줘도 나무가 잘 살 수 있게끔 무슨 흙에다 나무를 심은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을 들여서 톱밥 같은 뭔 재질로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잘 산대요. 이렇게 자원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지구를 생각하는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비행기에서 본 전경이에요. 이게 뭐죠? 이 지붕에 한 거? 태양광?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를 쓰는 거죠. 이것 또한 자원을 재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다른 회사들 보세요. 태양광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유산화만 이 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잘 지켜줄 회사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버티잖아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왜 버텨요? 회사가 결국은 나에게 내가 한 만큼 결과를 내가 만들면 줄 거니까. 그죠? 만약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라면 여러분 버텨줘요, 안 버텨줘요? 안 버티죠. 팍팍 무너지죠. 이렇게 회사는 우리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일반 영양제를 막 만들어서 팔고 유통하는 회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시중에 파는 제품을 유산화 마크를 찍어서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느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라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회사는 남달랐어요. 이 산후비부과학연구소라는 대체의학병원을 갖고 있었고요. 자, 이 회사는 유산화 부설 병원입니다. 유산화 부설 병원이라고 해서 1년 100명 이상을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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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이상을 1년에
그리고 멕시코 연안에 이런 회사를 갖고 있어요. 이게 멕시코 앞바다 태평양. 그리고 유산화 그 산호비부 의학연구소 유산화 부설병원이 저렇게 위치해 있는 거고요. 자, 이 산호비부 의학연구소 유산화 부설병원에서 뭘 하냐? 전통적인, 보완적인, 대안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독특하게 혼합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광범위하게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완전한 면허를 가진 병원이에요. 멕시코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병원을 유산화가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증상만을 치료하는 대신에 증상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대요. 그리고 건물도 낮은 독소로 만들어졌어요. 건물 또한 독소가 거의 없는 건물로 만들어졌고요. 또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고 글루텐이 없고 유제품이 없으면 맛있는 식사를 제공을 하고 직원들이 거의 10명 이상이 조인해서 한 명을 케어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곳은 전통의학과 검증된 대체의학 한 지붕 아래 어우러진 희귀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중한 전문 운전기사에 의해서 픽업되는 순간부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작별 포옹까지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주일에 700만 원인 치료비를 내고 이러한 토탈 케어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유산화 제품이라고.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게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넘게 드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유산화 제품이라고. 그래서 이 제품은 150명의 연구진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처방전에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희귀시설, 대체의학병원에서 검증받은 곳에서 유산화 제품이 건강 토탈 케어로 제품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유일하게 영양제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에서도 바로 계속 20년 이상 1등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회사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 뭘 갖고 있다고 했어요? 과학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회사에서 만들지 외부에서 만든 것들을 거의 한 80% 이상의 제품들이 본사에서 직접 만들지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 시설을 오픈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생산 시설이 식품 등급이 아니라 어느 등급?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만들고 있어요. 또한 미국에는 수없이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도 있고 많겠지만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세포를 연구하는데 회사를 뽑았는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회사가 함께 공동 연구를 했어요. 만약에 판매만 하는 회사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연구진이 없는 회사라면 실제로 개발해서 연구하고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상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는 건강하려고 제품 먹어요. 자, 이들은 건강하려고 먹나요? 아니에요. 오늘 경기하고요. 내일 다시 컨디션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경기해야 돼요. 오늘 경기하고 나면 어때요? 기운이 떨어지죠. 바로 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리커버리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내는데 선택한 게 뭐예요? 유산화 제품이라는 거죠. 자, 예전에 H회사가 호날두 선수가 광고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축구 H회사가 자, 그 선수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한 명이 광고를 합니다. 그죠? 자, 유산화는 그렇게 광고하진 않아요. 대신에 제품으로 후원합니다. 4,500명, 5,000명 선수를 후원하고 대신에 유산화도 돈으로 후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제품을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우리 박태환 선수도 걸렸잖아요. 의사 처방하에 먹었지만 도핑에 걸려서 메달이 취소되거나 하면 그때 돈을 줍니다. 유산화 제품을 먹고 도핑에 걸려서 뭐가 박탈되면 그때 나의 소득의 2배 이상의 소득을 12억까지 주겠다고 사인을 하고 후원합니다. 유산화도 돈을 주죠. 어떨 때만? 제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않으면 뭘로 후원해요? 제품으로만.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혹시 모를 사고 때문에 보험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선택하는 게 바로 유산화 제품이에요. 믿고 먹을 수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때 뭔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4,500명을 12억씩 보상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어떻게 돼? 만약에 잘못되면. 도핑에 걸리면. 회사 문 닫아야죠.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산업이부의학연구소에서 다 검증이 끝났죠. 그죠? 그리고 연구진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죠. 백악관에서 연구에 참여한 기술력도 갖고 있죠. 그런 회사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사 또한 존재를 해줘요. 제품이 이렇게 좋아. 근데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 우리는 대를 이어야 되니까. 저도 저희 큰애가 이제 2003년생이에요. 다음 11월 26일이면 유산화 가입해요. 큰애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3스타 아들이 특혜는 없나요? 있지. 사람들이 엄청 널 쳐다보겠지. 3스타 아들 어떻게 생겼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성실 하나 안 하나? 그 외에는 없나? 물어보더라고. 그 외에 뭐가 있어야 돼? 없죠. 지가 내리는 거죠. 네. 저는 승급하겠죠. 그래서 회사 또한 버텨줘야 돼.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유산화가 30년 된 회사라고 했잖아요. 부모가 60살, 70살에 시작했으면 이미 상속이 한 번 된 거예요. 100살까지 안 살아있으면. 그죠? 70살에 시작했으면 부모가 30년이 110살이잖아요. 안 살아있으면 상속이 한 번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피 막 3스타들 있더라고. 부모한테 상속 받은 거야. 막 오는데 막 반짝반짝해요, 20대가. 그래서 보니까 중국 사람인데 상속을 이미 한 번 하고 이제 부모 거를 이어받아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 실제로 있더라고. 여러분도 상속해주고 싶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포브스 잡지에서 100년 이상 롱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조건에 바로 유산화가 들어간다. 또 뉴욕 증시에 상장 부채가 없는 회사로 상장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8개 회사 대기업만 뉴욕 증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8개 한번 들어가면 엄청나게 광고합니다. 여기 상장되었다고. 근데 거기에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바로 유산화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하죠. 나의 소중한 인맥, 나의 귀한 시간을 쓰고 나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대한민국에서 또 미국에서도 다 합법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예요. 또 우리는 전 세계 24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애는 캐나다에서 유학을 5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쌓은 인맥들이 다 잘 산대, 집 알려면. 저희 아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엄마, 캐나다 누구, 미국 누구도 가입하라 할까? 너나 우선 하고 해. 얘기했거든. 누나하고 꼭 나와서 우선 너 먼저 하고 해.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외국에 나가서 경험하고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애는 한국에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곳이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릴 때 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한국에 하고 있지만 내가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에서 트랜스퍼해서 또 캐나다에서 소득을 또 받아도 되는 일이고, 그쵸? 꼭 어느 나라에 국한돼서 비즈니스 할 필요가 없겠죠. 안 그래도 인맥이 없는데 나라까지 정해주면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렵죠. 근데 나라와 국경도 제한이 없는 거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 있다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필수적이네요. 별로 없네요. 외국에 우리 친인척 아는 사람 지인 있다. 오, 많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30개국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품 어때요? 믿을만 하신가요? 네. 그냥 단순히 판매회사 같으신가요? 아니죠. 엄청난 기술력과 과학력과 그죠? 제품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 회사 버텨줄 것 같으신가요? 반드시 100년 이상 버텨줄 겁니다. 그러면 3대는 대대손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을 봐야 돼. 우리 선물 없나요? 막 줘라. 줘라요, 줘라. 어떻게? 전 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제 파트너가 졸아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정말.
파트너 5명 긴장했어 지금. 긴장했어. 졸면 안 돼요. 안 졸았는데. 졸면 안 돼요. 제가 엊그제 미팅을 했는데 남성분 미팅을 했거든요. 이거 선수들이 뭐 모욕하면서 제일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꽂힐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졸려요. 잠이 안 깨요 하시는 분 나오세요 한 분만. 잠이 안 깨.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잠이 안 깨. 나오세요. 잠이 안 깨는데 어떻게? 뭘 드려야지. 그죠? 잠이 이제 깨셨나요?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잠이 깨셨대. 네. 박수 3번 시작. 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돈 얘기할 거예요. 회사 좋아, 제품 좋아, 그죠? 자, 그러면 이 회사와 제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재구매가 유발이 쉬워요. 재구매. 그리고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그래서 우리 샴푸 지금 문제가 된 거 아시죠? 네. 염색용 샴푸. 예를 들어 백수호, 새싹보리. 처음엔 괜찮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꾸 뭐가 나왔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요, 뭔가 현혹될까봐 그 회사의 이념, 뭔가 뭐 창립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 뭘 추구하는 회사인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만약에 비타민이 너무 싼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싼 건 이유가 있겠죠.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어.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싸!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의심해봐야 되는 게 혹시 원전이 터진 곳에서 나온 채소를 가지고 비타민을 만든 건 아니냐? 라고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서 창립 CEO가 경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가 주는 그런 회사의 이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잘 하시면 그 이념 가지고 저도 엊그제 사인 하나 받았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든대요. 아이가 5 있는 엄마였는데 믿고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자꾸 빵빵 터지니까 좀 먹다 보면 뭐 이상한 거 들었다. 뭐 하다 보면 이상하다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유산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은 게 너무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으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재구매합니다. 만약 재구매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팔아야 돼요. 끊임없이. 왜? 제품이 알아서 굴러가야 되는데 나의 말빨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창립 이념과 제품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끈기와 성실함으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유산화의 제품력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제가 9년 10개월 비즈니스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30억 벌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그동안 매주 주급을 받은 게 리스트로 딱 나와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로그인을 하면 쫙 뜹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돈이 어디 갔지? 세수를 벌었는데 돈이 어디 갔지? 갑자기 막 우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주급 나오는 날이에요. 그죠? 내일 또 1,500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없지만 많이 3분의 2 썼지만 또 나오잖아요. 주급이. 그게 갑자기 우울하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났어. 마음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소득과 자산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돈 못 벌어서 지금 돈 없어요? 갑자기 표정이 왜 안 돼요, 여러분? 돈 못 벌어서 돈 없어요? 아니잖아요. 돈을 다 썼잖아요. 지출을 했잖아요. 자산은 불리는 능력은 따로예요. 제가 저희 아들 20살짜리 뭐라 하냐면 태윤아, 엄마는 돈 버는 기술이 기가 막히다. 마사지 할 때도 그랬고 유산할 50억이나 벌었어요. 마사지 할 때 20억 벌었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근데 엄마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자산이 많고 재산이 많은 건 아니야. 엄마는 불리는 걸 못해. 자산을 불리는 걸 못하니까 저희 아들 공부를 잘해요. 돈 공부는 네가 해. 엄마 도저히 안 되겠다. 난 버는 것만 잘하니까 이것만 할 테니 돈 공부는 네가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돈의 속성 책을 사서 아이 방 앞에 뒀어요. 읽으라고. 근데 내일 모레 수능이라 수능 끝나고 읽기 때문에 여러분 별개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풀리는 기술 특별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돈 풀리는 기술 특별하다. 나 돈 별로 없었는데 나 막 10억 20억 난 자산을 늘려버렸다. 작은 돈으로.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왜 이걸 집중해야 될지 제가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금 들어가요. 이제 자산을 풀릴 능력이 없잖아요. 이건 유산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유산화는 10% 싸게만 먹어도 되고 돈을 벌면서 싸게 먹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왜? 2만 원 차이밖에 없거든요. 평생회원과 2만 원 차이밖에 없으니 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느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부자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유산화를 하기 전에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나 부자 되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은 손 안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상상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도구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유산화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느 플랫폼 비즈니스보다는 10분, 그거와 비교한다면 10분의 1만 노력해도 할 수 있어요. 왜? 이 차별성 때문에 그래요. 자, 뭐가 다르냐? 자, 여러분들 이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유경남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위에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 정확하게 9년 10개월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유산화 코리아의 27번째인가 제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지금 거의 40명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산화는 코리아에서는 19년 된 회사예요. 저는 이제 10년도 안 됐잖아요. 저보다 먼저 사업하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나라 3위예요. 그건 어때요? 제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이겨야 돼요. 그쵸? 근데 공평하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략을 잘 짰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머리가 좋았을 수도 있고 운이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70%의 운이 저에게 함께 했죠. 오늘 기차 봐봐요. 맨발로 뛰어나오고 막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고맙다고 안 하고 나와버렸는데 30%는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딱 하나예요. 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그래서 친정도 안 간 거예요. 친구 결혼식도 안 갔어요. 동투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안 했어요. 가족과 외식?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일. 아이들이 49%였고요. 내 일이 51%였어요. 나쁜 엄마죠. 아이가 아파도 열이 철철 끓어도 저는 그냥 갔어요. 아이가 교통사고 나도 아빠가 돈 내고 저는 그냥 일했어요. 크게 안 다쳤다는 말을 전화로만 듣고. 그리고 멘탈 잡고 일을 했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려놨지만 지금은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의 선택하는 게 있겠죠. 저는 뭘 선택했다고요? 시간을 늘리는 걸 선택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에 시간을 썼다고요. 왜?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성공할지 나름의 전략을 짜셔야 돼요. 저는 시간을 늘리는 걸로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평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검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산화는 주급을 줍니다. 이번 주에 일하면 다음 주에 돈 줘요. 여러분 다음 주에 돈 필요하신 분? 돈 안 필요해요, 나머지 분들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번 주에 일하면 돼요. 이번 주에 일하는 다음 주에 나오는 회사 없습니다. 자, 너무 좋죠. 이번 주에 일하고 다음 주에 돈 주고 실적 2월 된대. 그럼 내가 채워야 될 할당량이 없어서 좋아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번 주에 일 안 하면 다음 주에 뭐예요? 빵. 그죠? 엄청 사람을 쪼는 비즈니스죠.
실적은 2월에 해주는데 다음 주에 빵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산화는 판매 실적에 따라서 다르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판매 실적에 따라서 많이 팔면 21%, 직급이 높으면 21%, 3%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럼 리더님들은 스폰서님이 리더님들 컨택 안 했어요. 왜? 못 팔게 생겼잖아. 못 팔게 안 생겼잖아. 컨택 안 한다니까요. 컨택 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판매 스킬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20%를 주기 때문에 리더님도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공평한 거죠.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가장 사람들이 묻는 게 뭐냐면 맞추는 게 몇 점이야? 그것 때문에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소개는 나중 문제고 내가 당장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퍼센테이지 매출에 따라서 다르게 안 주겠고 20% 똑같이 주기 때문에 맞추질 않아도 돼요. 그리고 아까 실적을 제가 2월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추는 게 없기 때문에 유산화가 타회사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회사는 다 맞춰야 돼요. 어떻게든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는 곳은 영업 조직에서 맞추지 않고 돈 주는 회사는 없어요. 다 압력이 가해집니다. 왜? 그래야 일을 하니까. 학습지, 그죠? 책, 그죠? 또 뭐예요? 화장품, 플랫폼이 다 맞춰야 돼요. 자동차 맞춰야 돼요. 벤츠 한 대 파느냐, 세 대 파느냐,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내가 2대 팔았어. 한 대만 덜 파면 21%야. 그럼 어떻게 구분이? 자기가 마진 조금 먹고 벤츠도 그냥 팔아요. 저는 벤츠 얘기 이 영상 어디 안 가죠? 벤츠랑 야 저기 소송 걸리는 거 아니야? 벤츠도 이렇게 차등 지급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1억짜리 차를 막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마감 날이요. 벤츠가 퇴근을 안 시킨대요. 팔 때까지. 그 실적을 맞출 때까지. 어디 안 가죠?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영상 어디 톡방에 올리시면 안 돼요? 진짜? 네. 톡방 올리시면 안 돼요? 네. 완전 저녁 야근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어디 부서에서도 실적이 나와서 맞춰야 된대요. 아니 그런다고 1억짜리 차가 팔려요? 잡아놓은대. 미쳐버린대요. 보험 마감은 마감도 아니래. 아 보험은 몇만 원짜리 되잖아. 이거 1억짜리 차를 그것도 벤츠 계약하면 뭐예요? 차가 1년 있다 나와요. 그래서 누가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벤츠를 평생 계획해서 한 대 사는데 그걸 마감날 어떻게 파냐고요. 근데 2대 팔았어. 한 대만 더 팔면 돼. 실적 없이 그냥 21% 하는 거 주고 파는 거예요. 잘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유산화는 어때요?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특별한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잘하고 네가 잘하고 가입해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고 무조건 나의 하부라인에 있는 모든 실적이 개수 제한 없이 나에게 공유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함께 하자고 하면 이런 분 되게 많으세요. 내가 잘할 자신이 없어. 그러면 너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너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만약에 실적 여기까지만 공유되는데 그 친구가 여기 딱 버티고 있고 안 먹어. 굉장히 피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친구는 없어져야 될 존재. 그렇게 할 거고. 그죠? 근데 유산화는 여기에 있건 어디 내 밑에 있건 다 실적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사라지지 않고 샴푸 하나만 써도 많은 사람에게 득이 되는 플랜인 거죠. 그래서 유산화는 함께하는 사람을 잘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고 싶고 특별한 기술력으로 과학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찾는 사람을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유수유 마사지보다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아요. 훨씬 높죠.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한테. 하지만 회사가 많잖아요. 유산화는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가 많잖아요. 마사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없을까요? 마사지는요, 출장 다니는 동네 할머니가 엄청 많아요.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러면서 출장을 엄청 다녀요. 가격 제한도 없어. 어떤 할머니는 10,000원이야. 내가 상타였대. 주물러주고 다 나오는데. 그런 야매 엄청 많아요. 저는 3,000만 원 주고 배웠어요. 마사지 기술.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저 혼자 제가 진짜예요. 뭐 이러고 다녔던 거지. 아무도
자격증도 없고 수료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진짜예요. 막 이러고 그분들이 야매예요. 막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전국에 수백만 명 야매 할머니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조무사, 간호사 뭐 그죠? 애 한 번 낳아서 저당금 매겨보면 다 자기가 모유수유 전문가야. 그런 사람들이 제 경쟁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명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명. 그 다음에 하루에 10명씩. 그렇게 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왜 방해 요소가 없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20억을 벌기까지 그 야매를 다 없앴다니까요. 부천에서. 여러분들보다 경쟁이 훨씬 심한 사회에서 저는 무에서 유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제가 부정 광고를 한번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저는 딱 유산화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났고 이 제품력과 회사 인형 딱 든 순간 아 이건 뭐 마사지하고 비할 게 안 되네. 그러니까 마사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지금 일 안 해도 돈이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부정 광고는 밑에서 한 명만 우선 유경단처럼 인생 걸겠다는 사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왜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속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만 남한테 돈 벌고 싶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한국 사회는 돈에 환장한 사람은 없거든요. 왠지 뭔가 비도덕적인 것 같고 너무 돈을 밝히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과 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돈 필요해요. 그거를 꺼낼 수 있는 스킬이 리더님들이 있으신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만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의 소개자 보너스까지 받으시는 거죠. 이런 분 있잖아요. 전 진짜 잘할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리더님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얘기해요. 리더님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리더님은 성품이 좋아서 리더님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못해도 본인이 누구 소개했어. 그죠? 저희 스포너님은 저 소개했잖아요. 소개자 보너스 받는다고 했죠? 3억을 넘게 받았어 지금까지. 지금까지가 10년 동안. 앞으로는 더 크겠죠? 지금 소득이 엄청 높아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해도 된다고요. 내 주변에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찾으면 한 사람만 찾아도 어때요? 제 매칭 스폰서, 저희 스폰서님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나처럼 큰 조직을 키울 수, 내가 소개를 많이 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해도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 딱 2명만 있어, 1명만 있어도 소득이 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이 소개자 보너스예요. 나는 내가 잘할 자신 없는데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가족이나 되고 싶은 사람이나 돈을 벌고 싶은 사람 소개는 할 수 있겠다. 소개는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비즈니스. 자, 그래서 보상 플랜 이제 유산화, 이건 차별성이에요. 타 회사에 없는 차별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유산화 플랜은 어떠냐? 자, 아까 제가 죽음 얘기했죠. 그리고 포인트를 달러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원 막 이런데 아직 1,150원이에요. 뭐 올려주겠죠? 기다려보게.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1,200원이었어요. 6개월 정도 했을 때 1,150원으로 떨어졌고 지금 이제 환율이 그동안에 막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1,100원, 1,050원까지 막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유산화가 떨어뜨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떨어졌을 때도 떨어뜨린 적이 없으니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처음에 1,200원일 때 그때도 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유산화는 1,200원을 주고 있었어요. 1,000원 좀 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 8시 내일 나 지난주에 이해해서 내 다음 주 수당 들어온다.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수당 들어온다. 네. 맞아. 운이 주는 기쁨은 그 어느 기쁨하고 견줄 수가 없죠. 왜? 내가 소중한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요즘 애들도 어때요? 돈 주면 좋아해요. 제가 아까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유산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희 둘째가 17살인데 제가
엄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라고 했더니 뭘 내려놨네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엄마는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울먹울먹 하고 있는데 그거 됐고 그건 됐대. 저는 애한테 그게 상처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엄마가 해주니까 됐대. 기억도 안 난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사랑하는 가족을 웃게 할 수 있고요. 자, 저는 유산화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열의 9분 저는 소개를 못해요 라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소개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제품을 많이 팔지 않아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산화의 보상 플랜에 꽂힌 중복 매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내가 2사람을 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2사람은 반드시 소개해야 됩니다. 내가 후원 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아까처럼 소개자 보너스만 받을 거면 한 사람만 소개해도 되고요. 저 너무 더워요. 에어컨 틀어졌나요? 소개자 보너스만 받을 게 아니라 나는 후원 수당을 받을 거면 반드시 2명 소개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2명을 소개했어요. 김씨, 박씨. 그런데 김씨, 박씨가 해독을 해보겠대요. 그래서 500포인트, 400포인트를 주문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소개했어요? 내가 소개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포인트가 100% 올라옵니다. 500포인트, 400포인트. 그러면 나는 어때요? 좌우 실적에 의해서 나는 수당이라는 걸 받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내가 소개한 사람 내가 포인트가 받았어요. 자, 2번째. 김씨, 박씨도 2명을 소개했어요. 똑같이 나처럼 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 2명 소개했어요. 그렇게 해서 A, B도 김씨에게 포인트를 몇 프로 올려줘요? 100% 올려주죠. 김씨가 소개한 A, B니까. 그래서 김씨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김씨가 소개한 A, B의 매출이 누구한테 공유돼요? 나한테까지 100%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고 100% 공유가 돼요. 그럼 몇 점 더 추가되는 거예요? 900점 추가되는 거죠. 자, 누가 소개했어요? 김씨가 소개했죠. 근데 김씨만 100%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A, B께 누구한테 올라간다고요? 또? 소개하지 나한테 100%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100%가. 타회사는요 50%, 30%, 20% 이렇게 차등으로 올라가요. 위에 올라갈수록. 저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개하면 어때요? 나한테 빵점 올라가요. 내 하브라인에서 매출이 일어났을 때 빵점 올라가요. 어떤 회사는요 내 하브라인에 직급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직급자부터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밑에 하브라인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야 못 받아요? 지금 여기 함께한 제 파트너님이요 제 레그상에서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저 밑에. 근데 중복으로 100%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솔직히 돈 안 나오면 안 와요. 제 시간이 돈인데 제가 왜 여기로 와요? 아니 물론 전라도 같은 고향이니까 있지만 저의 속마음 이게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쵸? 돈이 나오니까 오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미팅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박씨도 어때요? 2명 소개했어요. 박씨가 소개했으니까 당연히 박씨한테 100% 올라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서 박씨도 수당 받고 박씨 외에 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 파트너도 수당 받고 나도 수당 받고 세상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나란히 빵집 있고 이쪽이 잘 되면 이쪽은 어때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100%에서 나는 내가 이번 주에는 소개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김씨, 박씨를 통해서 나는 수당을 2번째 또 받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네. 자, 또 A, B도 이렇게 B도, C도, D도 이렇게 소개한 것들이 김씨, 박씨에게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김씨, 박씨 수당을 받지만 또 누구한테도 받아요? 나한테까지 또 올라오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사람을 소개해야 돼요. 내 파트너와 함께 하면 돼요. 파트너와 함께 하면. 그래서 우리는 100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일씩만 노력을 하면 돼요. 100명이 100의 효과를 내는데 몇만 하면 된다고요? 일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냥 찾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다병이 엄청 많아. 다 안 돼. 무슨 얘기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안다병이 있어서 제가 뭘 설명하면 자기 얘기 막
편해. 안 들어요. 근데 잘나지 않은 사람, 특별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안답병이 없어. 그래서 얘기하면 얘기해주는 대로 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능력을 스포너님 이분 딱 보니까 다이아몬드 감이에요. 뭐 맨날 다이아몬드 감이에요. 근데 쉐어로 하다가 PPPS도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특별한 능력. 뭐 하면 된다고요? 평범한 사람. 왜? 같이 할 거니까. 혼자 할 거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죠. 같이 할 거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안답병 없고 겸손하시고 성실하고 끈기 있으신 분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유산화 사업을 하는 데는 초기 자본금 5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100만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품을 경험하는데 단품보다는 회독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비즈니스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해서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싶고 소득 수당을 2배로 받으면 더 좋겠죠. 그 방법은 바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나로 시작하는 것보다 3개로 시작했을 때 같은 매출일 때 소득을 2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어떻게 2배로 만드는지. 내가 4명을 소개해요. 똑같이 A, B, C, D를. 자 그러면 A가 3천, B가 2천, C가 2천, D가 2천을 했어요. 자 매출 어떻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중복으로 다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1번에서 어때요? 좌측에 5천, 우측에 4천. 그럼 저 수당 받겠죠. 좌우측에. 자 그러면 내가 3개로 시작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적은 쪽에 20% 받아요. 4,000포인트에 20%. 적은 쪽 1대1로 받으면 $800. 그러면 수당이 1,150원 곱하기 92만 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내가 3개로 가게를 시작하면 A, B, C, D를 이렇게 가로로 배열합니다. 그러면 A, B가 한 매출이 나의 2번 가게에 쌓여요. 중복으로 한 번 더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1번에도 5,000포인트가 쌓이죠. 또 3번에도 좌우에 포인트가 쌓인 게 1번에서도 한 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유산화는 이 비즈니스 센터는 한 개 있으면 한 개 해주고 3개 있으면 3개에 쌓여서 3개 해주고 각각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다 줍니다. 그러면 10개면 어때요? 10군데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10개에서 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센터는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50만 원 써서 1개, 100만 원에 3개. 그러면 뭐가 더 득이에요? 100만 원에 3개가 좋아요. 저거는 한 번의 기회밖에 안 줘요. 6주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누적 포인트 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을 한 번 하면 보통 이제 100만 원 정도 사업 비용으로 하면은요 굉장히 적은 돈이죠. 저 마사지 기술 얼마 들었다고 했어요? 3천만 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배웠어요. 춘천향병원 다닐 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제 입사 동기가 1000명이었어요. 춘천향병원 오픈할 때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한테 미친 X라고 했어요. 쭈쭈 마사지 기술을 대출 받아가지고 3천만 원 주고 배워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죠? 근데 제가 10년에서 얼마 벌었대요? 20억. 미친이에요? 그들이 바보예요. 왜 바보인 줄 아세요? 유경란이가 다 돈 벌고 나니까 10년 있다 배워.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막차 탔어요. 조금 있다 바로 문 닫았어. 병원은 그만뒀어. 왜 그러는 거야? 저처럼 시대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뒤를 읽고 20년 뒤를 읽어야 될 거야. 바보같이 막차 본인이 막차 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영란아 나 좀 있잖아 기술 좀 알려주려고. 제가 그랬어요. 막차야. 못 알아들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막차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해야 돼 했거든요. 제가 그때 저거 안 울더라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와서 유산화 해요. 유산화 이그제큐티브 골드예요. 친구가. 유경란이가 망하나 안 망하나 검증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막차 탔다가 한 4, 5년 하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산화. 너무 웃기죠. 그래서 3개로 하면 3개 지점에서 돈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돈을 중복으로 받으니까 어때요? 184만 원 받는 거예요. 여기는 92만 원 받는데 소득이 2배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로 시작해야 돼요? 3개로 시작해야 돼요. 지난번에 컨벤션 때 몇 개 줬어요? 하나 더 줘서 4개로 시작했죠. 저는 3년 만에 하나 더 받았어요. 리더님들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하나 더 받았잖아요. 대박이죠. 자 그리고 남는 실적 제가 2월에 준다고 했죠. 이게
독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받고 나면 남은 실적이 몇 점이에요? 여기 1000점이죠? 2월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남은 실적이 어떻게 돼요? 다 2월 돼요. 자, 2월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해요? 1000점, 0점, 1000점, 0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실적이 있으니까 나는 그 다음 주에 반대편에 125점 한 명만 하면 또 중복으로 100% 올라가죠. 또 100% 올라가죠. 또 100%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125포인트로 또 수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저 포인트가 125부터 수당 줘요. 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1000점부터 줬어요. 500점부터인가? 그러니까 수당을 빨리빨리 못 받았어요. 근데 보상 플랜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좋아지게 바뀐 거예요. 좋아지게. 그때는 500점 한 번, 그 다음에 1000, 2000, 3000, 4000, 5000 이렇게 돈 줬거든요. 그러니까 쌓아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좋아지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동 주문하면 10% 할인해 주시죠? 네. 저 할 땐 자동 주문 할인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 주문을 안 걸어. 왜? 혜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산에서 어때요? 바꿔줬잖아요. 자동 주문하면 몇 프로 할인되게? 10% 바로 할인돼. 유산화는 좋아지게 바뀌지 마이너스 되게 바뀐 적이 없어요. 신뢰가 굉장히 있는 회사인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이번 달에는 125밖에 못했어. 하지만 남아있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또 수당을 28,750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500포인트를 했어. 그럼 500포인트가 중복으로 쌓이게 되면서 어때요? 여기 500, 여기 500 했어. 그럼 여기 합치면 몇이에요? 1000이 들어가면서 난 또 어때요? 1번에서 수당 받고 적은 쪽 기준으로 또 2번은 0이잖아요. 안 했잖아요. 0이니까 안 받고 3번 또 어때요? 500원 기준으로 받고 또 이렇게 또 수당을 받는 거예요. 매주 수당. 여러분 매주 이 금액 받아야 돼요. 이 금액 받아서 친구한테 보여주세요. 깜짝 놀래요. 28,000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 친구는 28,000원도 안 들어오거든요. 어디서 이 치킨 애들 한 마리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을 제가 뭐라 그랬죠? 유산화는 무한 소득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밑에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죠. 저희한테 올라와요. 리더님들이 일을 한 게. 그렇지만 일정 금액까지만 올라오고 그 이상은 올라오지 않아요. 소득으로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제가 극점이 있다고 했죠. 근데 나는 더 돈을 벌고 싶어. 그럼 유산화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와 함께 일을 하는 파트너 밑으로 가서 제가 점수를 넣으면 그때는 저한테 소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스폰서는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제도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 밑으로 가서 내가 파트너 밑에 사람을 달아줘야 내가 수당이 되는 거예요. 달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 추가비씨 이번 해봤잖아요. 네. 추가비씨 사이에 있는 분들 돈 돼요, 안 돼요? 추가비씨 사이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까지 누적이 돼요, 안 돼요? 네. 되잖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파트너 밑을 피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제가 비즈니스 3개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5,000 포인트 쌓이는 날이 오겠죠. 그러면 5,000 포인트 이상은 유산화에서 소득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 가게를 하나씩 대신에 더 줘요. 선물을. 그럼 그 추가 가게를 누구 밑에 달아야 된다고요? 돈 더 벌려면?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밑으로 가서 내가 주문을 넣거나 사람을 달면 그때는 돈으로 환산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나온 추가 가게가 맥시멈 2개까지예요. 그럴 때 이 추가 가게가 1번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5,000 만들어서 이 2번 가게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5,000 만들어서 3번 가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럼 제가 어디로 달아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 밑으로. 리더님들 파트너 밑으로 지금 다 배치했죠? 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포인트를 올리면 B한테 소득이 쌓여야 안 쌓여요? 네. 쌓이죠. 그 다음에 나한테도 쌓입니다. 하지만 그래야 요 3개가 무너지지 않는 나에게 연금 소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가게에 나온 것들 어때요? 5번을 누군가와 함께 나의 가족 밑에다 배치하는 거죠. 가족을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5,000 다 가는 가게를 3개를 완성을 하면 여러분들은 3,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다음에 9개를 완성하면 요 나온 것들도 다 밑에 배치해서 5천 되는 가게를 만들면 월 1억을 버는 거죠. 저는 지금 5개 완성했어요. 5천 되는 가게를 4개, 5개, 6개째 가고 있는 거예요. 6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득이 만들어져요. 근데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도 쉽게 해서 돈 버는 일은 없죠. 그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다 힘들어요. 그냥 그 정도 힘들어요. 그냥 직장 다니고 뭐 자영업하고 요 정도 힘들지. 뭐 그렇지만 힘들어도 내가 뭔가 연금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소득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몇 개 완성하실 거예요? 9개까지만 해요. 9개까지만. 몇 개 할 거예요? 9개. 자, 제가 아까 자산을 만드는 거랑 소득이 많은 건 별개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많이 만들어진 건 지금 갖고 있는 게 많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라고 했어요. 근데 유산화에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산화에서 내가 200포인트, 약 50만 원 정도를 제품을 먹고 쓰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가족이 되고 싶고 뭔가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내가 4명을 소개했어. 나하고 똑같이 먹고 쓰게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18만 4천 원을 받습니다. 수당은. 자, 그러면 1년이면 유산화는 53주, 52주기 때문에 13번을 월급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230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자, 230만 원이면은요, 약 1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 1억을 모으는 게 빨라요? 그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가족과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4명을 찾아서 230만 원, 한 달에 18만 4천 원 버는 게 빨라요? 듣는 게 빨라요. 유산화가 훨씬 빨라요. 근데 여러분 자산 1억을 갖고 싶으시죠? 현금 1억을 내가 은행에 넣어두는 거나 유산화에 먹고 쓰는 4명 찾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유산화가 빠른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빨라요? 5억 이자 낼 돈을 유산화에서 만들어서 내가 그 집에 이사 가는 게 빨라요? 이자 만들어서 그 집에, 그죠? 유산화 돈으로 이자를 내면서 5억 그 집에 사는 게 빠르겠어요? 그게 빠르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이 4명을 찾았어. 그랬더니 얘네들도 4명을 찾아. 나처럼 똑같이. 그러면 96만 원을 한 달에 버는데요. 그럼 나는 어때요? 13번 받으니까 1300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1300 들어오려면요, 현금 6억은 있어야 돼요. 은행에 넣어놔야 이자가 나온다. 근데 은행에 넣어놔야 사람들이 주식하고 뭐하고 이러면서 결국 뭐예요? 또 어때요? 돈이 있잖아요. 돈 냄새가 나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래서 빌려주기도 하고 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어디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는 또 어때요? 리스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이자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96만 원 버는 게 빨라. 6억, 7억 모으는 거. 또 내가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나한테 복제가 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400만 원입니다. 골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현금 25억을 갖고 있는 거죠. 골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산화가 주는 가치예요. 저는 한 달에 1600만 원 벌면 100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에 1500 받아요. 그럼 자산이 얼마예요? 그 제가 지금 모아놓은 자산이 많이 없지만 뿌듯하다고요. 그래서 이 자산이 주는 가치가 크니까 저는 한 5천억 이상 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앞으로는 더 크게 가겠죠. 현금 100억을 모을 수 있는 길이, 벌 수 있는 길이 많을까요? 지금 부동산도 안 돼요. 세금이 많아서. 근데 제가 지금 30억이에요. 제가 연봉 8억이에요. 더 안 오른다고 해요. 한 번도 안 오른 적은 없지만 10년 뒤면 또 얼마예요? 80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저는
20년 만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00억 이상을 번 거예요. 110억을 번 거예요. 앉는다고 해도. 저는 장담합니다. 왜? 제가 1년 차 때부터 10년 차 때까지 한 번도 소득이 줄어본 적은 없어요, 연봉이. 그렇기 때문에 전 내년에도 무조건 오를 거예요. 그랬을 때 저의 자산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제가 돈 공부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에너지를 거기다 뺏기면 전 유선화를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 저의 선택이 누가 하라고 했다고요? 아들. 똑똑한 아들 보고 제가 하라고 했다. 뭘로? 네 주급으로. 주급으로 하라고. 왜? 유산화의 주급이 시드머니가 돼서 내가 그걸 대출자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자산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유산화. 너무 멋있죠? 꼭 만들고 싶죠? 네. 이게 낫죠? 네. 9억, 10억, 100억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못 만들었죠? 네. 그죠? 안 되죠, 이거? 네, 그냥 유산화 18만 4천 원으로 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45만 원 제품을 건강하게 먹고 쓰시는 거예요. 못 먹을 것 같지만 자동 주문에 제품을 담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모자라요. 빼. 점수가 넘쳐가지고. 그쵸? 자, 유산화에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또 지금 제주도 여행 함께 하고 있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함께해주고 가족들까지 건강하게 해주는 그 외에 보너스도 엄청 많아요. 제가 30억을 벌었는데 15억이 제 기본급이에요. 15억이 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보너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유산화 코리아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도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회사 내 게 없어. 성장하지 않은 회사에 가서 돈을 벌려면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호사 직장생활 하다가 자영업 이렇게 하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로 5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정말 많이 변했죠. 정말 많이 변했죠. 이게 2006년이에요. 실제 낳고 요때 마사지 배웠어요. 요때 마사지 배웠어요. 지금은 약간 성형 비슷해요. 자산이 안 모아져서 코가 들려가지고 콧구멍이 보여서 자산이 안 모아진 것 같아서 작년에 코를 좀 내렸어요. 재작년에. 지금은 아이가 하나 더 있죠. 딸이 하나 더 있어요. 셋째. 그래서 아이는 셋이고 저는 20살, 17살, 12살이에요. 네. 이 아이들이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런 사람들한테 네이버에 엄마 쳐보세요 막 이래요. 유튜브에 엄마 쳐보세요 막 이래요. 지금 몇 시인가요? 50분? 제가 일화를 얘기할게요. 저희 아들이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 거기 다 있는 집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집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 막 의사 집안 막 이런 병원장 아들 막 이런 애들이 유학 오겠죠. 이제 돈이 드니까 저야 이제 마사지 하고 유산화 해서 보냈지만 근데 막 자랑을 이제 하는 거 있는 집 애들이 그래서 저희 아들이 야 유튜브 열어봐 해가지고 유경란을 이제 해가지고 딱 이제 애들이 이 새끼 공수저였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라도 정읍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전라도인지도 몰라. 뭐 충청도 뭐 어디라 그랬대. 정읍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가 무에서 유를 만든 걸 알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제가 그렇게 하고 미친 듯이 하니까 캐나다에서 5년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17살 때, 18살 때. 그러니까 학교를 5년을 안 다녔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다시 다녀서 공부를 하려니 입시를 하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왔는데 근데 그 아이가 결단이라는 걸 딱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할 게 없으니까 공부할게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친했던 친구가 병원장 아들이었는데 자기랑 똑같이 엄청 노는데 A 뿔이야. 성적은. 공부는 공부고 노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나서 공부는 공부고 노는 건 노는 거고 두 개를 다를 잘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5년 동안 유학하면서 5억 쓰면서 그거 하나 배워왔어요. 하나. 그러더니 그 친구가 롤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야를 넓혀줬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지금도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한데 저희 아들 엄마 난 진호가 롤모델이야. 진호처럼 될 거야. 라고 하더니 무섭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부 잘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 뭐 정규 뭐 2, 3등 뭐 이렇게 지가 무에서 유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노력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밀이에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아들을 보고 제가 깨달았는데요. 고1로 들어갔거든요. 1년 꾸려서 고1 1학년 때는요. 미친 듯이 아이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러더니 처음에 시험에 정규 34등에서 전교 5등, 4등으로 땡기더라고요. 마지막 파이널 시험에. 그런데 그 아이가 고2 때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미친 듯이 안 해요. 시험 보기 딱 한 달 전에. 그래서 제가 불안한 거예요. 1학년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엄마 한 달 전에 하면 돼. 국어는 이렇게 하면 되고 수학은 이렇게 하면 되고 딱 통밥이 나온대요. 딱 이렇게 보인대요. 왜냐하면 미친 듯이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보이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면 내가 결과를 얻고 이렇게 언제 시점에 시작하면 되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을 미친 듯이 친구들하고 뭐 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공부만 한 거예요. 1년 내내. 시험 딱 끝나면 그날 하루만 놀아요. 다음에 바로 동생한테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3 딱 되니까요. 시험 보기 2주 전에. 그래도 성적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방법. 비즈니스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갈게요. 이게 아니라 미친 듯이 정말 내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1년 딱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감이 와요. 저는요 부업으로 했지만 제가 골드 가기까지가 2년 3개월 걸렸어요. 다 내려놓고 진짜 유산화만 했거든요. 그런데 골드 가고 나서는요 다이아까지가 2년 반 만에 골드를 갔고요. 그 다음에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까지가 2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2년만 집중했던 게 여기서 가속도가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되겠지 게 아니라 저희 아들처럼 해야 된다고요. 공부도 비즈니스도. 그러니까 그 아이는 고3 때 편안한 거예요. 고1 때 그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들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마사지를 하면서 건강을 잃어봤고 그 다음에 돈은 벌었지만 또 돈이 자산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허함이 찾아왔고 돈이 다가 아닌 걸 알았고 돈 쓸 시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돈을 쓰러 다니고 또 자산도 모아줘야 되는구나를 세 가지를 제가 터득한 거예요. 근데 제가 했던 마사지는 이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거죠. 돈은 쓰고 없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돈 쓸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유산화의 비전을 보고 지금까지 미친 듯이 일을 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2년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의 노력으로 감 잡아서 지금은 10분의 1만 노력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반드시 공유하셔야 돼요. 공유를 하는데 아까 뭐라고요? 10번 기본. 10번이 기본인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10번, 마이너스 9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믿음이 가죠? 어때요? 네. 제품 믿음이 가시나요? 네. 보상 플랜 어때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그로잉업 시스템업. 우리가 그로잉업에 함께 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어디다 데려다 놓으래요? 30년 뒤로 데려다 놓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라고요. 자, 늘 듣는 말이지만 행동에 옮겨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직장 다닐 때 꼭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려서 삶의 공허함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